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에는 파일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자, 파일 시스템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요. 자, 여러분이 제가 입사를 했어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사부가 있고 회계부가 있고 부서부가 있다. 그럼 이제 내 개인 정보를 이제 회사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내가 사는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이제 알려줘야 될 텐데 인사부에도 알려주고 회계부에도 알려주고 이제 부서 관리에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일일이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부서가 이렇게 세 군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빠뜨리고 하면은 나한테 바뀐 전화번호가 남기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불편을 하죠.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고 또 사원들에 대한 파일이 있는데 인사관리에서 쓰는 파일이 있을 거고 또 회계관리에서 쓰는 파일이 있을 거고 부서관리에서 쓰는 파일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회사 사원들에 대한 정보예요. 각 부서별로 각각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중복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좀 공유해서 써보자 해서 이제 나온 게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중복의 문제가 돼요. 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여러 파일에 중복되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 오너의 입장에서는 같은 파일을 각각 부서에서 다 나눠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의 낭비가 되죠. 그냥 한 군데서 한 번 저장하면 될 거를 뭐 이렇게 나눠서 여러 군데서 저장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종속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이제 종속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바꾸면은 프로그램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데이터 구조를 바꾸면 프로그램의 구조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이제 종속적인 문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엑셀로 이제 파일을 만들었어요. 회사 정보를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근데 그건 엑셀에서만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또 액세스에서 작성한 파일은 액세스에만 열리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좀 가져와서 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적이다라는 것은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병행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같이 처리하고 싶다. 병행 처리는 이제 여러 개를 같이 처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병행 처리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한 군데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필요한 부서는 여기에 접속을 해서 와서 가져가라. 인사부에서 니네들 데이터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니네들이 와서 이렇게 가져가라.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자. 그 공유해서 씀으로써 뭐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중복의 최소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값에 의한 검색이에요. 값에 의한 검색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핸드폰 번호에 친구들 이름이 저장되어 있죠. 그럼 컴퓨터 메모리에 어떤 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번지로 찾아요. 100번지에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의 연락처도 당연히 메모리에 몇 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번지수로 찾나요? 그렇지 않죠. 홍길동 할 때 홍만 치면 그래도 다 검색이 되죠. 사람 이름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값에 의한 검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쳐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뽑아주세요. 뭐 인사부에 있는 사람들만 리스트 뽑아주세요. 이런 명령어를 쳐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이걸 관리해 주는 게 바로 DBMS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얘가 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명령어로 바꿔서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되겠죠? 네. 자, 데이터베이스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런 시스템에서는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여러분이 집에 혼자 사는데 물건을 이제 나 혼자 사니까 나 혼자 물건을 이제 놓고 내가 빨간 볼펜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평소에 놔두는 곳에 가서 빨간 볼펜 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 1000명이서 같이 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물건이 뒤죽박죽이 있으면 어떠세요? 내가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는 이제 서랍장을 마련을 해서 차곡차곡 누구 물품에 누구 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관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해볼만 해야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접수를 할 때 여러분이 성함만 딱 대면은 여러분이 언제 병원에 왔고 담당 의사분이 누군지 그런 게 다 리스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찾지 않는 나 혼자 있는 나 방 하나를 가지고 굳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특정 조직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공유해서 사용할 때 사용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라는 거고 통합된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모든 사원들의 정보가 한 군데 모여져 있는 통합된 데이터고 자, 저장된 데이터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통합된 데이터다 그러면 중복을 최소화해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중복을 최소화했다. 자, 저장된 데이터다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라는 매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A4 용지에 빼곡하게 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수록된 데이터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되는 데이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운영 데이터다라고 그랬어요. 운영 데이터다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필요한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있는 뭐 10년 전에 나의 핸드폰 번호가 회사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조직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운영 데이터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 4가지는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필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주 옛날에는 동사무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하고 또 줄을 서고 해야 되고 공무원님들이 근무하는 근무 시간에만 우리가 이제 방문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24시간 가능하죠. 접속이 가능하죠. 그렇게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용자 요구에 실시간으로 이제 접근을 가능해야 된다. 우리의 주민번호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다. 실시간 접근이다라는 거고. 자, 내용에 의한 참조다. 한번 봤죠. 그러니까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100번째 있는 데이터 가져와. 그게 아니라 홍길동 좀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용에 의해서 참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시 공유가 가능하다. 여러분이 네이버에 순간적으로 접속자가 어때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서 또 이제 또 밤에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사람이 나 혼자일까요? 아니죠. 여러 사람이서 모두 이제 접근을 해도 동시 공유해서 데이터를 접근을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계속적인 변화를 가져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기는 새로운 신규 사원이 들어오면 삽입이 되어야 되고 또 퇴직이 일어나면 삭제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갱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해서 항상 정확한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죠. 하지만 그 장점이 이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점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항상 뭐를 생각하세요? 왜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어요? 네, 중복을 최소화하려고 나온 거죠. 중복을 최소화해서 여러 사람이서 뭐 하려고? 공유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됐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독립성이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독립을 하냐? 데이터하고 가장 가까운 게 누구죠?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를 바꾸더라도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자, 일관성이 유지된다. 일관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뭐 한결같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엄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대답이 이렇게 틀리면 어떠냐면 우리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x 더하기 y는 1000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렸어요. 그래서 막 이제 수행을 하다가 x는 100이 되고 y는 900이 됐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결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무결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정확성이다라는 게 예요. 정확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그럼 나의 새로운 핸드폰 번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건 정확성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이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외부인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나의 주소를 바꿔버렸어요. 나의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연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무결성이 유지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결성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어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무결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을 때하고 여러 비교해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각각의 부서에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내 신상 정보를, 내 주민번호를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 C라는 부서, 벌써 3개의 부서의 담당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군데에서 한 군데만 뚫려도 나의 신상 정보가 다 누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한 군데서만 관리를 하니까 여기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안이 향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표준화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표준화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각각의 이제 파일들을 관리를 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데 이름이에요. 이름을 얘는 문자로 10자리를 해야지. 얘는 나는 여기 부서에서는 문자를 15자리를 해야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름을 문자 형태로 하는데 몇 자리로 하는지 다른 부서의 상황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다 안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한 군데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꺼번에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단점도 있겠죠. 네. 단점은 뭐가 있을까?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하다라고 그랬는데 전문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K은행의 은행, KB은행이라고 할까요? 네. 자, KB은행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출금 내역을 관리를 하고 통장 정리 그런 게 다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망가진다. 그럼 오류가 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죠. 내가 든 적금 어디 갔지? 내가 지금까지 낸 돈 어디 갔지? 그게 이제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관리에다가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복사본을 항상 저장을 해야지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정보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류가 났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다시. 자, 덮어쓰는 것도 몇 시간 걸려요. 워낙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데 걸리겠죠.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어때요? 보통 사람이 하겠습니까? 네,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가가 부족하다라는 뜻이고요. 네, 초기에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 뭐든지 간에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비용이 드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은 초기에 구축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서버에 부담이 있어요. 서버라는 것은 이제 중앙에 있는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20만 라인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그 정도면 가능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급여 내역, 통장 내역, 그런 걸 이제 저장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이 컴퓨터는 어때요? 네,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한순간도 고장이 나면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잖아요. 우리 가끔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 이제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9시에 10시라고 할까요? 10시에 내가 이제 잔금을 주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 은행이 복구가 안 되면 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 위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 또 주식의 또 주식시장의 문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고장도 없이 잘 나가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컴퓨터는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서버입니다. 그래서 서버의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의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를 저장하는 장치가 대용량이 되어야 되겠죠. 자, 백업과 회복 방법이 어렵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업이다 그러면 이제 사본을 하나 더 저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몇 군데다가 같이 이렇게 저장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양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저장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혹시나 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복사본 했던 데서 얼른 이렇게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단순하냐?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회복 기법, 백업 기법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용어가 이제 잠깐 중간중간 이제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하우스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이나 기업체의 중심이 되는 주요 업무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죠. 기업체에서 업무 시스템에서 추출된 새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뭐를 할 거냐 의사결정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한다면 저 땅이 오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저 땅이 오를까? 그럼 주변에 있는 거 다 분석을 하고 소식이라든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죠. 땅을 매입하겠다라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업무 시스템에서 추출된 새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고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적이고 통합적이고 시간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일주일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제 그 땅이 팔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집한 데이터는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간적인 데이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용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처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정보화 시대고 빅데이터 시대여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옛날부터도 중요했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파일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 중복의 문제, 공유의 문제, 또 종속의 문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징 기억해 주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 줘야 될 거는 뭐다? 중복의 최소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건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주물딱거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DBMS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도 하고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갱신도 할 수 있게 명령어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있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데이터는 여기가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 하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DBMS한테 명령어를 내려서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용 환경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래가지고 끝에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드웨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